93페이지. 처음 오신 분. 한 분이세요? 공부를 처음 하세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왔으면서 처음 하시는. 앞에 인강 꼭 한번 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처음 그냥 들으신 거예요? 이제 공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렵고,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얘기합니다.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막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첫날 강의를 보셔야 돼요. 좀. 다른 거 안 보셔도 첫날 강의는 보셔야지 그게 바탕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이게 영어라고 한다면 이거 한국어가 아니거든요. 공법은 외국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알파벳을 첫날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강의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인강을. 다음 거는 시간이 되면 보시면 좋은데 첫날 거 꼭 보셔야 되고 복습을 항상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은 복습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거 처음 오신 분이 아니어도 4시간을 해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 15분, 20분 복습할 거거든요. 그냥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이제 93페이지부터는 오늘 진도.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저번 주, 저저번 주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이 먼저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토지이용 계획이고 토지와 관련된 계획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계획 중에는 국가계획 그리고 두 개의 도시를 결합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은 두 가지가 있죠. 둘 이상이 뭘 결합을 해요? 시도. 둘 이상의 시군. 우리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 하는 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바로 밑에 있는 자치단체장 시도지사가 있지만 시군의 관할권자는 도지사죠. 도지사.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계획을 세우는 거, 승인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연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쭉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갔던 길을 큰 줄거리로 한 번씩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음 사람한테 또 하는 거고. 광역도시계 있고 하나하나의 도시군인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죠. 그게 무슨 계획? 도시, 군 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만약에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부도심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해서는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도시가 아니라면 도시로 만드는 시가지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토지에 여기가 농촌지역이라면 도시역으로 바꾸는 토지의 용법을 바꾸는 것 이런 걸 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용, 기, 지, 도가 있다. 용은 용도, 지역. 그리고 이것이 기능을 이것의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제도가 용도, 지, 구. 그리고 용도, 구역. 이거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그 영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럽니다.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이제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거,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또는 여기 있는 구도시를 정비하는 게 뭐예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용기지도 했는데 용기지도 하면 공부를 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거 아닌 것들은 무슨 말이 붙어 있어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했는데 용도 지역 하는 것은 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죠? 계획관리.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자꾸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능숙하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녹지 지역에서는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그냥 녹지지역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연 녹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는데 사실 이렇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정답 확률이 이게 50%면 정답 확률이 이건 40%, 30% 떨어져요. 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잘 안 틀리는 거죠. 이게 기초입니다. 그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있고, 상업지역은 근, 통, 일, 중,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렇죠.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 2, 3. 무슨 주택 중심이에요,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무슨 층? 저층, 중층, 중고층. 그렇습니다. 준주거 뭐가 가미되죠? 상업기능이 가미될 수 있는 거. 준공업 뭐가 가미돼요? 상업기능, 주거기능이 가미될 수 있는 거. 준공업지역.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도 정해주고 이것으로 인간 행위를 다 규제 못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용도지구 나왔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인데 이제 이거 비교하기 가까우면 좋으니까 방제지구 할 겁니다. 앞으로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에서 9가지가 크게 있고 여기에 또 나뉘죠.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그렇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수변경관 등을 보호하는 겁니다. 고도지구는 하나밖에 없고요. 방제지구는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방화도 없고 보호지구는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그렇죠. 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제한할 때는 행위 제한할 때 뭐로 한다? 모른다? 예, 몰라도 돼요. 조례로 한다. 조례로 한다.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게 또 있죠. 용도구역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개, 도, 시, 수, 입이 있지만 입은 없어지니까 개, 도, 시, 수. 이게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용도지구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용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그래서 계집 그랬죠. 여기 있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조례로 한다 그랬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계집에 있기 때문에 여기 행위자는 뭘로 한다? 개발제한법.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예외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지구 이렇게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조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례가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연결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지. 좀 더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용도구역은 이렇게 이제 5가지에서 이제 4가지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도를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기도 하고 도로 설치하는 거,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결정했어요. 그럼 얘를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가 기억하세요 혹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해서 저번 주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정비사업, 그 다음 주에는 정비사업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자, 여기에 남양주시의 토지는 용도지역 다 어디가에 정해졌어요. 이렇게. 용도적, 도시적, 농림적인데 도시로 바꾼다라든가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것은 특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있어요. 여기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은 혹시 기억하실까? 90. 용적률은 1500까지 가능할 수 있고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주면 이때부터 얘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더 쉬운 걸 할까요? 요거는 공부했으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이 단독주택,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건폐율은 조례가 정한 50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주고, 용적률은 100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어요. 여기가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지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빨간색 안에서는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적용되는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앞으로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토지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가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나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서 이제 건폐 용적률을 알아봐야 돼요. 이걸 이제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정해준 범위 내에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그걸 개발 행위 하는데 개발 행위를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전에 이것도 복사 한번 해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는 걸 봤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기로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는 먼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몇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두 개가 있죠? 몇 년 이내? 3년. 이거는 3년 후 할 것을 2단계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을 시행할 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다 시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행 절차인데 편의상 뭐 시험에서 직접 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됐고, 그러면서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도 있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에 그냥 출입하는 경미한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해서. 그리고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됐다.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준공 검사를 받고, 항상 제가 과로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업을 했을 때는 검사 안 받죠. 그리고 이제 준공 검사 통과되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럼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항상 이 절차 받아서 이용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누구인가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입안권자. 걔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하면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국장. 도계획 관련된다 하면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걔네들이 입안했을 때는 걔네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는 얘네들이 하는데, 얘네들 외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정받는 것도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민간 시행자는 토지를 일정 면적만큼 소유하고 토지 소유와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이 요건은 이렇게 이러한 요건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얘가 받아야 된다 해서 틀리게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 정해지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공사를 해주면 좋은데 사업을 10년 동안 안 했어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지목이 무슨 토지일 때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매수 청구권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10년 지나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만 인정되고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있다. 이거 내가 들고 갈 수 없죠. 당연히 이것도 사가라, 매수해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먼저 매수 청구 출발. 누구한테 하느냐 하는 것은 얘가 하는 거죠. 얘가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네가 사가라.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뭐 여기 있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장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지자체 여기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지자체 구청장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시행자 사업 민간 시행자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시행자가 정했다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두 가지 더 있지만 나중에 눈으로만 보셔도 되는 거고. 자, 매수 청구하게 되면 이 매수 청구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이런 숫자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안 하겠다 할 수 있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것도 지금 외워도 안 해도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만 됩니다. 지자체만.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가는 안 돼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할 때입니다. 내가 원할 때.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급하지 않은 토지. 무슨 토지예요? 부재부동산 토지. 뭐 부재부동산 말아도 비업무용 토지는 연상이 될 거예요. 부재부동산 있으면 비업무용 되겠죠. 뭐 두 가지를 억지로니까 자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지 않은 토지는 매수대금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원하면 이것도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원하지 않을 때 그냥 상대방 원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은 주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매수를 거절했거나 아니면 매수하기로 했는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이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몇 층이야만 돼요. 그렇죠. 여기서 3층 이하. 왜냐하면 사업이 아직 시효된 게 아니에요. 사업은 몇 년 지났는데 사업을 하면 시효될 수 있죠. 20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20년 된 다음 날 그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대형 건축물 건축하면 안 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업을 했다. 20년 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이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없어진다. 원래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걸치는 절차가 A, B, C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변경한다 할 때도 A, B, C 절차 밟아야 돼요. 이걸 폐지한다 할 때도 원칙적으로 A, B, C 절차 밟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면 처음에 세울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국민들 의견 들어야 되겠죠. 뭐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그랬는데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국민의 의견을 처음에 거쳐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친다면 변경할 때도 국민 의견, 폐지할 때도 국민 의견 맞잖아요.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을 한다 할 때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폐지할 때도 이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인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귀찮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을 폐지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우리들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몇 년 지나면 20년 되면 그 다음날 효력이 없어진다. 이 절차는 이건 알아야 돼요. 가끔 이거 나오는데 물어볼 때 틀린 사람 많아요. 신고를 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변경한다 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 똑같아요. 허가 받았어요.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허가 받은 사항은 허가 받고 신고한 사항은 신고하고. 인가 받았어요. 변경할 때 인가.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나올 겁니다. 이제 매수청구권 까지 이제 한번 봤습니다. 매수권 뭐 제일 여기서는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이게 지금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도 쓸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 또 정비사. 이 세 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여러분들 이걸 처음 공부하는데 다 기억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제 밥벌이도 떨어지고 기억 안 나죠, 당연히. 단어들이 어렵죠? 막 비슷비슷하면 어렵죠, 새로운 것들.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저걸 했나 안 했나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이거 전체에서 완전히 다 모르겠다 아니고 요거를 하긴 했는데 저 단어를 했는가 저걸 공부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몰라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도시군 계획사업. 이것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공적으로 한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절차,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따로 또 공부하고, 그 전에 이제 도시경영 사업은 우리들 볼게요. 우리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 어딘가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러한 곳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저 토지를 이용한 행위를 개발행위 그럽니다. 뭐라고요? 개발행위. 토지를 이용하니까 개발행위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남았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보기를 하고, 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부터 하고 개발행위다. 지구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하게 되는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근데 허가를 받을 때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럼 뭐에 맞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뭐에 맞아야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맞는 개발해야 되고. 용도지구다. 용도지구에 맞게.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 개발 행위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거고. 그 전에 어떤 특정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만 적용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나와요. 쉬운 문제. 근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면 이 말이 그 말인가,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내가 외운 거하고 똑같은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목욕장을 금지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중심상업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공부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을 우리가 공부했고 용도지구도 공부했어요. 여기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했는데 어디든 이런 곳에 기본적으로 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 된다고 보셔도 돼요. 어디까지 되는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곳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용도구역은 요건 이제 내용이 이제 달라지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주면 앞으로는 보전녹지에 따라 여기다 할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야? 보전관리적인가? 보전관리적에 따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이제 우리 개발해야 돼요. 용도지구 어디를 할까? 여기 경관지구 할까? 특화경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조례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죠. 내가 해제가 됐어요. 그럼 개발이 많이 풀리겠죠, 이제. 활발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계획관리 지역이다 하면은 허용된 행위들이 많습니다. 허용되는 것들은 막 축사도 될 수 있고요. 단독색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단독색이 쭉 늘어섰는데 중간에 막 축사가 있어요. 냄새가 못 쓰겠죠. 근데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면 축사 저 멀리 하나 있고 단독색 여기 있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띄엄띄엄 있으면. 그런데 뭐 단독색 단지가 전원주택 단지가 쭉 늘어섰는데 누군가가 나 축사 건축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축사를 건축하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축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 묶여 있으면 뭐 규제해도 그 지구단위계획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큰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묶여 있으면. 근데 해제가 돼요.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되게 막 10여 가구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축사에서 뭐 양기장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돼지 축사보다 더 나는 것 같아요. 양기장이. 문제 생겨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이죠. 이거 복습 안 했네.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어떻게 기억을 이렇게 잘하시지? 나보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 큰일 났네. 이렇게 잘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해졌어요. 여기서 해제가 됐어요. 마찬가지 발생하시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이제 할 수도 있다. 또 여기에는 녹지적 있어요. 여기 도시적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녹지지역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럼 개발행위가 굉장히 왕성해질 수 있죠. 그리고 녹지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새롭게 좀 더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용되는 건축 행위를 만약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것들을 준주거지역이랑 허용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개발이 무질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지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특별히 이제 보통은 발전, 개발시키려고 하는 지역에 보통은 해요. 보통 그렇다고 했어요. 꼭 그런 거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겠다. 암기상 아닙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죠? 이런 거. 도시개발구역 정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뭘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하고 싶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거예요. 용도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에도 할 수 있고요. 택지개발지구에도 할 수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관광특구 이런 데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이 있어요. 그냥 공원.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이고 그냥 공원. 공원법에 따른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곳에 할 수도 있고요.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런 곳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도시로 편입된다. 농림지역이었는데 도시로 바뀌었다. 이런 곳에 지정할 수도 있고, 기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지역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최상위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대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암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암기하려면 뭐 70까지 80까지가 돼요. 그 경우의 수를 탄하면 100까지 넘을 거예요. 개발되고 보존되고 정비되고 앞에 있는 것도 뭐 이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녹지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용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안 내요.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바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녹지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필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도시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어요. 도시 외의 지역, 여기에 도시적 있고 도시 외의 지역 있죠?
여기 도시 외의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도시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아무튼 강의를 다 할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취지만 잘 아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왜 이게 엉터리인가 문제가 잘못된 게 많고 이건 시험에 내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써먹지 못해요.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틀리고 있어 한번. 내용을. 취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리.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요? 해야 한다. 여기 있는 것은. 해야 된다니까 딱 정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관련된 지정되고 한 이거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조성사업 끝날 수 있죠? 자, 끝났습니다. 끝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정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여기는 할 수 있다요. 여기는 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9년 지났어요. 지정할 수 있다. 9년이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지정할 수 있다. 잘 봐야죠. 딱 연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그럼 맞는 말이고. 해야 된다 하면 틀리고. 이제 여기는 암기 안 해도 돼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공부할 때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외의 지역도 용도지구 있을 수 있죠. 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도시외의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말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용도지구에는 조례가 행위를 제한했지만 그게 현실에 안 맞아서 못마땅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손쉽게 대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이제 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종종 나오는데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유보기간이 몇 년에서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하. 유보기간이 끝났어요. 다음날 해제가 되죠? 자,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래요. 아주 규모 크죠? 그럼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와를 우리가 개발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서로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원래 허용되는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 어디 갔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이제 규제하는 바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일 때. 5만 제곱미터 상관없어요. 조금 무분별하게 되더라도 그럼 뭐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30만 이상이에요. 근데 그 아주 넓은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30만 제곱미터면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없죠? 이거 할 수 있다. 여기만 넣어요. 여기만.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해제가 됐어요. 29만 제곱미터예요. 지정할 수 있다. 30만 이상 할 때 해야 된다. 또 주거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래요? 30만 이상이다.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면적이 29만이다. 그럼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규모일 때 그것이 이미 무분별하게 한번 개발되고 난 걸 철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개발하기 전에 그 지역을 좀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숫자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거 이제 이거 알고 있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이제 연결하는 것들. 이 숫자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없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서 이제 틀리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외워야 되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해야 된다, 여기에 할 수 못한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취지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지정을 해야 되는 건 한 마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주면 이제 앞으로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무엇을 세워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저기 맨 처음 용도지역 아래 각 용도지역에는 먼저 건축물에 뭐가 있었어요? 용도 하는 게 있었죠. 단독주택이 되는가 공동주택이 되는가, 그게 건축물에 용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했죠? 그렇죠. 건폐율. 또 무슨 율? 용적률. 일반 주거적은 저층 중심, 이렇게 봐요. 높이거든요, 높이. 높이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걸 대체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포함해야 돼요. 이거 없는 지구단위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왜 정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꼭 있어야 되고. 이제 꼭 하는 말이 약간 이제 변형이 되는데, 꼭은 빠져야 되겠네요. 지금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전에는 꼭 하는 말이 맞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꼭 하는 말이 틀려요. 그 문제집에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예요. 틀린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들을 이제 내용을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는 내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풀어도 상관없지만, 이처럼 문제가 잘못된 것이 좀 많아요. 아까 여기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데서는 이게 꼭 없어도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까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하겠고. 어쨌든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원칙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건축선 아니에요. 건축선은 이제 건축법에 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대지 밖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이웃에 대지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는 것은 이웃에게 뭐 양해를 구하고 또는 이웃에게 지료를 주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를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것도 건축선의 일부지만 여기 일중체예요.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 이걸 공부하게 돼요. 너무 안 되거든요. 이런 건축선 같은 것들이, 건축물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이 막 들어서는데 이 도로만 안 넘어가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짓고, 어떤 사람 이렇게 건축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삐뚤삐뚤 보기 싫으니까 건축선을 이렇게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건축선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런 것, 이거는 뭐 해야 돼요? 포함해야 된다.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왜 정했는데요? 앞에 있는 것에 용건, 용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그것을 대체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건축물이요.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10개 있었는데 1000개가 됐어요. 도로, 주차장, 공원, 문제 되겠죠? 무슨 시설? 공방,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도 당연히 따라붙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도로도 없이 뭐 이제 건축 허가 해주면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주차장도 없고 도로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차를 주머니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개발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도 들었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면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토지가 있어 개발의 허가를 받아요. 그럴 때 기반시설 설치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도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없다거나, 부설 주차장 설치해라. 아니면 도로, 진입도로 개설해라. 이런 조건 붙일 수가 있다. 기반시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있으니까, 뭐 이건 이제, 용건, 용이, 기반시설. 이것은 뭐다? 포함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도 다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하는데, 뭐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 볼게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근데.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학이 포함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동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구 단위는. 그죠? 동네 정비하는데 대학 하나 만들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국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맞다. 이걸 달리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은 완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강화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아까 축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연립이 안 되는데 연립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강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화, 이제 완화지가 할 수 있다. 이게 필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한다는 말은, 대체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완화. 네. 그래서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몇 %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몇 %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옥마을이니까 주차장 없어도 됐잖아요. 차 못 다니게. 더 쉬운 것도 나왔어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국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100%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빵대 한 대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100% 완화한다는 말은 다 깎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완화는 100%까지 깎아준대요. 차 없는 거리니까.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 필요 없다. 그럼 부설 주차장도 완화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조경이라든가 공개 공지, 접도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건축법 공부하거나 사무 읽거니 그거 몰라도 요거는 이제 그냥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이해하면 암기하는 거.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은 조경이라든가 공개 공지라든가 접도 의무라든가 이거 몰라도 요거는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이거 이 정도 이거 알면은 답을 찾을 확률이 70% 80% 돼요. 7, 80% 되면 더 이상 욕심 안 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조경, 공개 공지, 접도 의무까지 덧붙이면 이제 헷갈려. 이제 그게 뭐가 있더라, 이거 저야 기억에 항상 나지만 여러분도 헷갈려요. 분명히. 또 이걸 완벽하게 하면 다른 게 헷갈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 듣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왜 지정했는가 취지를 알고 나면,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용, 건, 용이가 따로 있겠구나, 따로 있다는 것은 완화도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부설 주차장은 자꾸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되고, 그럼 5가지 말고 시험장에 가도 되는 거지. 물론 다른 게 나와서 어렵게 나온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를 하는데 우리 책이 없는 것 같은데, 건폐율은 해당 용도 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이 있을 때 그곳에 150%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가 가능해요. 도시지역에서도 그렇고 도시 외의 지역도 그런데, 도시와 도시 외의 지역이 완화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최상한선 얼마까지? 150. 그리고 200.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조례로서 60을 주고 있다고, 60을 주고 있었어요. 그럼 60%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것의 150%다 하니까 이거 1.5배, 90%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0까지. 95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200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200에 200%니까 400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내가 토지를
도로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로 제공했을 때 이렇게 주는 거고, 도시외의 지역은 일방적으로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내가 이제 땅을 희생하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원칙.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땅을 많이 내놓는 만큼 많이 주겠죠. 건폐율 용적률을.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 한번 10분 쉬었다가 또 진도 더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있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저 남양주시에, 서울시에 특정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설계를 하고 싶다. 그 지역만 디자인해서 개발시키고 싶다. 또는 개발이 너무 무분별할 것 같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싶다. 이럴 때 무슨 구역을 정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는 제가 동네 사업 그랬죠.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대도시간 시장 군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먹었다 하더라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맞게 우리가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맞게 이용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이용해야 돼요. 지문에서 꽤 많이 나왔던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말 하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쉬워지면 되는 거예요.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95페이지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95 양괄호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읽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을 약간 변형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은 일종 근생이거든요. 목욕장 설치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용법에 따른 거죠. 지구단위 계획. 그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에 따르면 되는 거고. 법이 있을 때 지키는 것이지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는 통행금지 적용을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 시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암기사항 아니고 지정해야 되는 곳 암기사항이에요.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몇십만 이상이 돼야 돼요? 30만. 그리고 몇 년 이상 하는 것은 무슨 구역과 무슨 지구?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뒤에 있는 구역, 지구, 지역 이런 말들이 어려우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디서 해제가 됐을 때 30만 이상 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무엇이 주상공으로 바뀔 때? 녹지가 주상으로 바뀔 때. 얼마 이상? 30만 이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을 하게 되면 뭐가 필수예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무슨 시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하는 것은 필수.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야 되고 건축선 하는 것은 포함할 수 있다.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93페이지 교재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